자, 이 한국갤럽이 이제 지난 선거 전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했고 어제는 MBS가 나왔죠. 네. MBS 이제 그 4개 여론조사 기관 거기는 27%였습니다. 거기도 비슷하게 대통령이 10%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번에 한국갤럽은 이거 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. 23% 잘못하고 있다가 68%. 이 28%, 3%는요.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. 최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제가 기억한 2022년 8월 달에 그때 24%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결국 23%라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 부정평가 중요한 이유가요. 경제, 민생, 물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. 18%, 소통이 미흡하다. 17%, 독단적, 일방적이다. 10%, 의대 정원 문제 5%, 뭐 등등 이렇게 지금 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30%를 기록했는데요. 직전 조사보다 7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뭐 이거 역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똑같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. 핵심 지지층이 아주 그 뿌리째 동요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네. 뭐 핵심 지지층이 뭐 무너지고 있다, 붕괴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기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흔들리고 있고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는 거는 맞다 하는 건데 이 갤럽 조사 지금 여러분들 저 수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직전 조사인 3월 4주차와 비교를 했을 때 TK 지역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요 대통령 긍정평가가 3월 4주차에는 49%였는데 요번에 35%로 14%나 빠집니다. 그러니까 평균이 11% 빠진 건데 TK에서는 14%가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너무 그러니까 많네. 평균보다 3%가 더 빠졌다라는 거죠. 그리고 부정평가 TK에서의 부정평가는 이 3주 전에는 39%였는데 요번에는 몇 퍼센트입니까? 54%로 15%가 늘었습니다. 네. 그리고 PK에서도 비슷합니다. PK에서도 보니까 오늘 조사에서 보니까 긍정평가가 28%고 부정평가가 61%다. 네. PK도 이렇게 확 쪼그라들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영남 자민련도 이거 어떻게 되느냐. 네.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맞아요. 그런 지금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. 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동요하게 되면요.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어선, 방파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방파제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지금 이미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간다.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고 네. 그 초기 현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걸 빨리 긴급 처방을 통해서 여기서 확실한 방어선을 저지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. 자,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는 뭐 이런 수치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어떤 기사에 달린 댓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합니다. 그 얼마만 이제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느냐, 또 뭘 많이 이제 검색하느냐, 뭐 이런 수치도 우리가 빅데이터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회동 관련돼서 이 댓글이요. 긍정적인 게 24%, 근데 부정적인 게 70%가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즉 이 어떤 기사에 대해서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한 이 알려지면서 이게 부정적인 댓글이 70%나 상당히 넘어가고 또 뭐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, TV조선, 채널A 이런 어떤 댓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부정적인 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83%, TV조선은 79%, 채널A는 79%, 중앙일보는 78%, 동아일보는 72%. 즉 댓글에서도 결국
두 분이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지지층들한테는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지금 물론 이제 선거 지고 나면 뭐 지지율에 일정 정도 이제 떨어지는 현상은 있는데요. 물론 뭐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지지율의 어떤 이 대폭적인 하락은 지지층의 어떤 면에 보면 근본적인 배신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양정철 문제. 네. 정말 제 주변에서 이 양정철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세요. 어떻게 양정철을 비서실장 한다고? 이거가 도대체 말이 되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홍준표 시장이 지금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그냥 뭐 아주 아작을 내지 않으면 사냥개라든지 무슨 뭐 얼씬거리지 말라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지지층들 입장에서는.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하나 공감대들이 있으면서 이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는 게 아닌가. 저는 그런 분석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제 양정철 쇼크가 좀 컸다라고 봅니다. 어차피 네. 국무총리는 그 뭐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뭐 김부겸이 됐든 박영선이 됐든 아니면 또 이재명이 오케이 할 수 있는 그 누구가 됐든 네. 그런 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나 이 비서실장은 정권의 핵 중의 핵인데 거기에 문재인의 복심으로 한때 뭐 각별한 관계였던 양비, 양정철을 앉혀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.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걸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보지 않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? 그 중에 그냥 one of them이었던 거예요. 그 중에 네. 하나였던 건데 대통령 측근 주변에 있는 참모 중에 누군가가 그거를 오인을 하고 마치 이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무게감 있게 검토되고 있는 양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렇죠. 이렇게 이거를 키운 거예요. 이렇게 키웠는데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신통력 있는 뭐 신의 한 수처럼 얘기했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하수 그러니까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해야 되나? 왜냐하면은 뭐 보세요. 이 박영선 그 양정철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이 어떤 반응을 내놨죠?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다. 네. 박지원은 뭐라고 그랬죠? 야당 파괴 공작이다. 다 이렇게 내놨어요. 네.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게 뭐야? 제가 보니까요. 저희 그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그 월급 받고 뭐 많은 그 액수도 아니에요. 사실상 그 굉장히 고생하는 우리 당직자들 있잖아요. 네네. 당직자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어요. 당직자들 그 단톡방이 그 당직자들이 이제 월급 받고 사는 입장이니까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뭐 표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.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단톡방 이라서는 쭉 그냥 막 부글부글하고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네네. 거예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? 그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그 핵심 지지층의 뭐 예비역 예비역 장군 장성 뭐 이런 데 네. 있잖아요. 예. 그런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저기서 이게 말이 되느냐? 도대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느냐? 예?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. 네. 예. 자, 이제 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거가 치러지는데 물론 뭐 당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. 그렇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뭘 싸우고 나면 그래도 이제 그 싸움을 이끌었던 장수를 대통령이 그래도 술이라도 한 잔 주면서 그래도 뭐 부족한 말 컸지만 그래도 고생했다. 좀 쉬어라.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인지상정인데요. 그죠? 그게 뭐 어느 조직인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그 사람이 뭐 정말 죽을 죄를 졌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일체 전화도 한 통 하지 않고 뭐 만나는 건 아예 뭐 자체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정말 사지에서 열심히 싸워서 살아온 뭐 나경원, 안철수 뭐 등등 이런 분들을 대통령이 좀 불러서 격려라도 해주고 좀 그래 힘들었다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제가 뭐 정무적인 어떤 그걸 보좌를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을 거예요. 대통령이 이제 전체 우리가 이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가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좀 달래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면 그 또 지지층들은 거기에 또 위로를 받고 열심히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없이
바로 그 선거 끝나자마자 아주 당을 향해서 또 한동훈을 향해서 독서를 퍼문했던 홍준표 시장을 그렇게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든지. 근데 딴 사람 만났다라는 그게 없어요. 자, 그 문제 하나. 둘째. 양정철을 지금 제가 저번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조치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? 버젓이 기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, 즉 비서실장과 이 정무석 홍보석이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그 옆에서 아니 뭔 소리냐 지금 우리 다 검토하고 있고 유력하다라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야기했던 그 측근들이 몇 명 있습니다. 어떻게 이게 개통상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? 정말 비서실장마저도 진짜 정말 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, 아니 뻔히 자기가 지금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대통령을 팔고 뭐 이 측근을 팔아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는 이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느낄까요? 야, 이거 뭐 이 대통령실 이게 지금 뭐 아뢰위가 없냐? 아니 공식적으로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그 측근이라는 작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. 이게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,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공식 입장이 대통령하고 상의 안 된 입장이 아닐 거 아닙니까? 분명히 대통령과 상의해서 나온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. 당연하죠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거는 조치를 취해야 되죠.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. 그건 뭘까요?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그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네. 라디오 그 전화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 대변인실에서 공지를 통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다. 검토한 거 맞다. 네. 라고 180도 다른 목소리를 낸 그 참모 있잖아요. 대단히 부적절한 일을 했는데 네. 일단 그런 점에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월권을 하고 뭐 하는, 그럼 이게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?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고요. 그런 점에서 일단 1차적인 잘못을 했고요. 더 큰 잘못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저 야당 저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 아니냐. 네. 이런 쪽으로 이게 불똥이 또 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지원 입에서 뭐 제2의 최순실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,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대통령의 판단력이 왜 이렇게 흐려졌느냐. 여사가 또 여기 개입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걸 완전 벌집을 쑤셔 놓은 거예요. 네? 그러니까 그 참모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된다. 이런 일 없다. 검토한 적이 없다.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참모를 인사조치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될 텐데, 그걸 저는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그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아니다 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저게 진짜네?라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그렇게 이 공식 개선 선상이 아니라 다른 라인에서 주장이 더 신뢰받게 되면 기자들은 매일 그 사람만 아마 연락을 할 겁니다. 그 사람 입장은 이게 진짜 대통령 입장이네? 라고 지금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공식 개통, 공식 라인에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럼 비선 실세가 돼버리는 거고, 그러면 이게 그냥 다 시스템이 망가지는 겁니다. 근데 지금 불가피한 것은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, 한호섭 정무석, 이도훈 홍보수석, 이 세 분이 그 공식적인 그 라인에 있는 건데 세 분 모두 사이를 내다 보니까 약간은 공백이 생긴 건 맞아요. 그 공백을 누군가가 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, 여하튼 이게 보니까요, 야당의 불필요한 그 공격 소재를 던져가지고 이게 자꾸만 일파만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좀 선제적으로 좀 이게 커지지 않도록 그런 뭐 조치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 MBS가요, 이번 총선 이후에 아마 이제 그 조사를 했는 모양입니다.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이 투표할 때 중요한 그 기준이었냐, 영향을 미쳤냐, 이렇게 해보니까요, 민생 현안, 물가 이 문제가 30%로 1등이었어요.
그리고 정부 여당의 심판이 20%. 이게 이제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데 실제 이게 대파 문제 이게 상당히 아마 그 국민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. 즉 뭐냐면 물가 문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근데 마치 이 대파 문제가 야당이 선동을 해서 이 정부가 물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이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 제가 항상 저희도 어벤져스 말씀드렸지만 선거란 게요 이런 뭐 단발적인 이슈 우리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. 먹고 사는 문제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면 집권 여당에 대해서 그렇게 썩 지원을 해주지가 있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시했던 게 원칙에는 좀 어긋납니다만은 이 물가 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이게 해서 국민들의 좀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걸 또 이재명이 선수를 쳐버렸지 않습니까? 예, 선두를 쳐버렸는데, 근데 이제 제가 그 선거 막판 한 2주 정도 이제 당사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요, 뭐를 느꼈냐면은 이게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그 사령부가 모여 있는 그 당사가 맞아? 네. 하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. 뭐냐면 너무 조용해요. 네. 이게 원래 선거 그 지휘부가 있는 곳이면요, 진짜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어야 되는 것도 많고 많은 일들이 그 발생하면서 좀 북적북적대고 좀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좀 조용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이 전쟁을 치르는 건 맞아. 그러니까 이 뭐 이제 당 수뇌부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하루에도 뭐 몇 바퀴 어딜 돌고 뭐 하고 그러는데 네. 그러니까 지금 그 물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, 지금 복귀를 해보면 대파가요. 문재인 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? 대파 한 단에 8,000원, 9,000원까지 9천원까지 올라갔다면서요? 예. 그러니까 그때도 이상 고온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 요번에도 이상 고온으로 이제 대파 가격이 폭등을 한 건데 이재명이 들고 흔들 때 이거 뭐 가서 사면은 이제 뭐 3,000원 뭐 한 4,000원까지 3, 4,000원 가는데 이거 왜 윤석열 대통령은 875원이라고 그랬느냐.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진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러면 저는 이거는 뭐 용산 대통령실이건 또 당의 홍보본부건 이거는 반성문을 좀 써야 된다고 네. 봐요. 그거에 대해서 바로 되치기하고 효과적으로 그런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째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, 네네. 솔직히. 네. 참 아쉬움 뒤로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히 해야 다음에 또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.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느냐는 거는 좀 우리가 이제 정말 짚어내야 되고 저는 그래서 백서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. 당에서 이번에 정말 이 선거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실수를 한 건지 그걸 다 알아야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다음번에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을 겁니다. 그런 것들이 아마 당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. 오늘 아마 낙선자 또 모임이 있다고 그러죠. 거기서 뭐 했답니다.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